명씩 가지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는 강연 가가지고 거의 질의응답만 40분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 결과지를 놓고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런 의미입니다 설명드린 것보다 질의응답에서 훨씬 더 좋은 실제로 겪고 계시는 그 어려움과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는 거 제가 시간 보면서 강의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고 질의응답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기존에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이 꽤 계실 테니까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미래 비전,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 이런 장표들을 저희가 최근에 새로 아메이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장표를 좀 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미래 비전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아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 내용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건너뛰고 뒤쪽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저희 연구소장님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미팅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팅을 하면서 사실 요 장표에서만 한 15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같이 했던 게 이제 뭐 종근당 건강연구소장님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분도 계셨고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이제 다른 회사 대표님들, 연구소장님들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도 많이 수긍을 하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비전에 있어서 요 그림 너무 자주 봐왔던 그림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조금은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음, 기존에 6, 70년대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다들. 보편적으로 살다가 그냥 한 60세 정도 되면은 당연히 그냥 만성질환을 앓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 남들과 똑같이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먹고 그러다 그냥 암이 안 걸리기만을 바라다가 암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뭐 다른 분들 사는 거 보는 것처럼 그저 그냥 병원에 오래 누워 있고 아픈 것도 많고 퀄리티, 삶의 질은 많이 하락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대장암 예후 쪽을 많이 봤었거든요. 서울대병원이랑 연구를 하면서 그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장암 수술을 하시면은 완치율은 95%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장암 완치 이후에 완치자의 50에서 70%에 달하는 분들이 하루에 화장실을 배변을 보러 20번을 가시고 변이 새어 나와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의 하락의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 노란색으로 있는 영역은 지금까지는 제약회사, 신약 개발 회사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돈을 엄청나게 벌던 지난 30년간 제약회사들이 큰 영광을 누리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게 점점 헬스 앤 웰네스라는 구조로 가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금방 돌아가신다라고 이런 곳에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SK바사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먹고 살 게 없어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헬스 앤 웰네스 영역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이 제약회사의 무수히 많은 고객분들이 헬스케어 고객들로 전부 다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종근당도 종근당 제약보다 조금 있으면 종근당 건강이 돈 더 많이 벌게 생겼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약회사 돈 더 많이 벌게. 동아약품은 제약회사인지 아니면 바카스 파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뭐 셀트리온조차도 헬스케어로 넘어올 정도로 헬스케어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존의 헬스케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작고 그 나머지 영역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정복되지 않는 헬스케어 영역이 있으니 이 구간은 그들은 단순히 아메이와 같은 회사가 컨설턴트가 많을 수 있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
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메이 허락을 받고 일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개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센세이셔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좀 빠르게 장표들을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2019년 다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전에 135개 미생물학 저널 중에 최고 저널이에요. 임팩트 팩터가 88점이 넘는 이 저널에서 무슨 이론을 내놨냐면은 사람들은 먹고 산다. 이 회색 영역에 있는 일반인들, diet of fat, 뭐 지방을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반응군과 비반응군으로 나뉘기 시작한다. 근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이 반응군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둘이 나뉘는 조건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때부터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식품이 나올 수가 있고 이미 나왔죠. 저희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지며 여기를 더 떠나서 개인 맞춤형 식품까지도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를 더 넘어가면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나눠내고 반응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미생물학적 특징을 비반응군에게 옮겨줌으로써 비반응군이 반응군이 될 수가 있는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전 세계 1위 미생물학 저널에서 나온 5년 전에 나온 미래 세상에 대한 비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아메이는 이미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걸 가져가고 있는 구조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비반응과 반응군의 차이가 무엇이냐? 누누이 말씀드렸던 에콜이라든지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분들의 혈액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에콜. 이런 물질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콩단백질을 먹지만 그중에 34%만이 반응군으로서 나타나면서 그분들은 장내 미생물이 콩단백질을 에콜로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다 보니까 이분들은 갱년기도 오지 않고 우울증도 오지 않고 골다공증도 오지 않고 유방암의 확률도 월등히 적어지는 이게 건강인이라는 기준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이 시절에서 만성 질환이 없어야 건강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다 건강한데 그 중에서 누가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누가 훨씬 더 건강한 것이냐? 그 기준은 반응군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다. 똑같은 자연 속에 살지만 누구는 에콜이 나와서 유방암에 안 걸리고 누구는 에콜이 나오지 않아서 유방암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든지 누구는 그냥 석류나 또는 누구는 오렌지만 먹었는데 오렌지 껍데기에 있는 하얀 부분을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유사 물질로 만들면서 오렌지만 먹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오렌지 향만 맡아도 플라시보처럼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장내 미생물이 오렌지 껍질을 저희 장 쪽에서 세로토닌으로 바꿔가지고 혈액으로 넣어주다 보니까 행복 호르몬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물질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똑같이 자연계에 살지만 이 자연계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계를 훨씬 더 잘 활용하려면은 그거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안에 우리가 자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들어있다 보니 그저 유산균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0에서 2000종에 달하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건강인의 특징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거는 아직 장표가 없어서 구두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에 아메이와 함께 131명에 달하는 임상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없이는 혈액까지 들어갈 수 없는 18개 물질을 저희가 탐색을 했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저희 마이랩 레포트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상위 30% 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블 X를 실제로 혈액까지 넣어주는 활용 능력이 월등히 높더라. 라는 게 이번에 저희 임상
시험의 연구 결과였고, 그거는 지금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논문으로 나가니까 저희가 발표 자료에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였을 때 가장 버프를 많이 받는 제품이 뭐냐? 더블엑스. 활용률이 월등히 좋아지고요. 저희 똑같은 저였는데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끌어올리면 더블엑스가 예전보다 효과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파이토프로틴. 여러분 하시는 겉모닝도 마이랩이랑 붙었을 때 효과가 20% 이상 좋아진다. 그래서 365도 좋지만 그 마이랩을 지정받으신 게 있다면은 아침에 겉모닝 할 때 마이랩 유산균주를 넣고 드시면은 뷰티레이트의 생성률이 20% 정도 추가 증가한다라는 걸 저희가 연구를 확인을 했거든요. 오메가3, 아세로라씨 이런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 내 혈액까지 들어가는 유익한 물질, 약과 같은 물질들의 양이 많아진다. 이거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넘어가기 전에 겉모닝 잠깐만 팁을 하나 드리면은 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시더라고요. 겉모닝을 하실 때 아침에 파이토프로틴이랑 365도 좋지만 마이랩 자기 거 있으면 자기 거 마이랩 넣으시고 파이버도 조금 넣으시면 좋아요. 파이버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흔들고 그러고 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사이 흔들어서 드시면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테크놀로지가 숨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저희가 예전에 그 C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 그 테크놀로지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파우더 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파우더 제형으로 되어 있는 미생물은 사실은 물에 한번 들어가서 재수화, 리하이드레이션. 애들이 물을 먹고 한번 빵빵해지면은 활성이 훨씬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지느냐? 위장관을 통과해서 살아갈 확률이 10배 정도 증가하고요. 당 정착률도 월등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마이랩 10포 드시는 것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를 맹물에 넣으면 다 죽어요. 근데 여기에 물에다가 특정 케미칼이 들어가야 돼요. 천연물들이 들어가 주면은 얘네가 10배 가까이 효과가 증진된다라는 걸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해서 아메이가 아닌 다른 C사에다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저희가 기술 이전한 그 천연물들이 여러분이 드시는 파이토프로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뭔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예전에 기술 이전을 저희 회사가 이미 한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파이토프로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예요. 겉모닝에다가 이 균주를 넣고 흔들어서 근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막 6시간이 지나면은 미생물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데 6시간 안쪽이라면은 미생물의 활성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파이토프로틴이랑 마이랩이 붙는다 활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됐고 아메이는 여기에서 다른 회사들이 아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알겠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건 알겠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개인 맞춤형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근데 다른 회사들 그냥 다 락토핏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균 팔아서 돈 잘 버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게 대부분의 회사였지만 저희가 경험한 아메이만이 그래, 사이언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자. 뭐 6개의 제품을 만들면 되지. 그래, 사이언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의 변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다양성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 라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에게 이 제안을 수용하고 이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와 준 거는 아무 기업도 못한다고 했는데 아메이만이 이것을 수용을 하고 저희와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20년의 독점을 아메이에게 그대로 드릴 정도로 사실은 아메이만큼 뭐랄까, 그래서 과학에 제가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학이 그렇다면은, 제품은 그렇게 만들어야지, 당연히. 뭐,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이게 얼마나 안 팔리고, 뭐, 과학이 그렇다면 우린 간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험했던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남들은 아직도 다 유산균만 팔 때, 진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한 최초의 제품은 마이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어요. 저의 장내 미생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물질이 다 다르고, 혈액으로 뭐가 갈지는 모르고, 이 복잡한 상황 때문에 다른 회사는, 아유, 다 됐고, 이거 다 모르겠고, 그냥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읍시다. 라고 하는 똥이 약이다로 다른 회사들이 다 가버릴 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똥을 먹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그렇게 캡슐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디자인을 하고 조절을 한다. 그래서 똥 대신에 우리가 정해놓은 6개 중에 하나만 개인 맞춤형으로 먹게 되면은 장 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대사체의 패턴이 훨씬 더 유익해진다. 라는 게 아메이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의 컨셉입니다. 제가 이게 발표하다 갑자기 약간 두려워지는 게 이거 지금 행여나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정말 어지러우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길이까지 가야 되고 제가 준비한 장표 있으니까 일단 요 속도로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한 번, 두 번은 들어보셨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속도 내서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피마스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피마스는 뭐냐면은 이 여기에서 있는 3세대 기술. 그러니까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집어 넣어주고 거기다 어떤 물질을 넣으면은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하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오셉이 변을 내면은 지오셉 변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러 개로 복제가 돼서 이 플레이트 안에서 다 배양이 시작이 돼요. 자라기 시작해요, 미생물들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미생물은 나는 지오셉의 변으로 나와버린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지오셉 장 속에 다시 들어왔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제 장 속의 상황과 유사하게 이거를 만들어주고 나면은 지오셉의 장이 많게는 96개까지 12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저희가 12개에 달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을 미리 넣어보고, 아, 지오셉이 마이랩 1번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지오셉이 마이랩 3번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미리 보고, 그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피마스 기술입니다. 제가 이 기술을 여기서 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 기술과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졌을 때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식스 솔루션이 출시가 됐고 식스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초창기 연구를 했을 때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에 81.45%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아메이로부터 되게 무서운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그 대표님 지금 사업한 지 2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다회차 하신 분들 데이터 싹 긁어 모아서, 진짜 81%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4,113명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어요. 했을 때, 70.9%의 다양성 개선이랑 79.5%의 포스트바이오틱스 개선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70.9%라는 거는 81%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왜 10%나 떨어졌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계속해서 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때는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의 주기가 딱 사이가 8주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변을 제출하고 8주간 마이랩을 드시고 두 번째 변을 제출함으로써 명확한 결과를 얻었다면은 현실에서는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 사이가 많게는 1년 반까지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6개월 주기로 어느 정도 변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무척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6개월의 주기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81%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그 아주 뾰족한 게는 못 가고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지면서 71%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유추를 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4,113분 중에서 에버러지가 9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안쪽으로만 잘라가지고 9개월 이내에 재분석하신 분들만 봤을 때는 실제로 81%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이 위쪽에 계신 분들은 증가를 할 수 있는 룸이 많지가 않아요. 이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은 증가할 수 있는 룸이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위에 있으신 분들만을 비교를 했을 때 4,113명 중에 표본 평균 상위 유사 하위 그룹으로 구성해서 하위 그룹만을 두고 봤을 때 개선 효과는 97.8%, 포스트바이오틱스는 98.1%에 달하는 분들이 실제로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을 함으로써 마이랩이 진짜로 워킹을 한다라는 것은 검증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주력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이 비즈니스 스트럭처예요. 요거랑 제가 피마스 설명하고 질의를 한 20에서 25분 정도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이는 이 어디까지 그림을 그린 거냐면은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처음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마이랩이라는 거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메이 ABO 분들이 섭취하시는 더블엑스, 겉모닝, 오메가3, 아세로라씨 또는 밀크시슬 지금 연구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의 반응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6개 중에 하나를 매칭을 해서 드심으로써 내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먹고 사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일상 중에 브로콜리랑 당근을 좀 먹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못 쓰는데 나는 내가 먹은 브로콜리는 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되면서 뇌에다가 자극을 주고 내가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 그리고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가지는 엄청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도 제가 거의 한 5분을 이게 임상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4천 명을 보니 이렇게 나왔고요. 그거를 저희가 10%가 떨어져서 통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고요. 10%가 더 올라가고 9개월 이내에 하면 10%가 더 올라가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되고요. 솔직히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주변 회사 대표님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오셉 대표가 고객들의 물을 흐린다. 그 이상한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건강기능성 식품은 지금까지 그냥 믿고 먹는 게 건강기능성 식품이지, 그 누가 언제 먹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서 먹기 전으로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렇게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건강기능성 식품이냐. 제발 아메이랑 HM파마가 사람들 좀 그렇게 교육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하세요. 저희도 어려워요. 저희도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희도 전화 와서 제가 왜 안 되나요? 이건 어떠나요? 저건 저쩌나요? 사실은 이거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범주를 넘어가는 영역이에요. 저희가 이 마이랩 출시 전에 김앤장이랑 같이 보건복지부랑 1년을 싸웠던 이유가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단과 처방과 치료라고 하는 약의 영역인 거지 건강기능성 식품의 영역이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으로 나가고 그걸 먹었을 때 후에 어떻게 되는지 트래킹을 한다? 이건 약이지. 이건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사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이 바이랩은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성 식품의 히스토리를 볼 때 히스토리컬 모멘트예요. 고객분들을 아메이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객분들의 전후를 비교해가며 그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짜로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형 케어를 해준다라는 거에 진정한 시작점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랩이 가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동근당 건강 뭐 연구소장 뭐 셀트리온 뭐 SK 아사 뭐 이런 분들 모시고 했을 때 그분들이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건식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세상 처음 해보시다 보니까 어리둥절하신 것뿐이에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요구해도 되나? 내가 언제 건강기능성 식품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안 된다고 지금 어디가 아니고 뭔가 불평을 이렇게 내놔도 되는 건가라는 어리둥절한 상황까지 갈 정도로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사실은 업계의 센세이션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영역이 나와요. 파이토바이옴은 뭐냐 하면은 마이랩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생물계 1위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있다.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반응자여서 건강한데 누구는 비반응자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근데 이 마이랩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반응자, 비반응자, 고반응자를 저희는 가려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고반응자들이 유독 많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저반응자에게 이식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고반응자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거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다른 회사 분들도 듣고 나서 진짜 센세이셔널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언맷 니즈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숙제, 미충족 수요. 뭐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GNC조차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 헬스케어 회사들이 가진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라는 게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미국의 GNC조차도 왜 우리 이소플라본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왜 우리 밀크 시슬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라는 게 이 시장의 가장 큰 숙제인데 그거를 풀어버리겠다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됐냐면, 이 이소플라본이 왜 안 됐냐면, 당신이 이소플라본 비반응자이고, 그래서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에코를 못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이소플라본을 먹어봐야 다 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신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키마스가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더해가지고, 그러니 당신은 반응자이지만 제가 고반응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장내미 생물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센세이션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나온 게 엔자임 바이옴인 거죠. 왜 옆에 사람은 겉모닝 아무리 해도 되게 속 편하고 진짜 편하고 아우 너무 든든하고 좋다는데 왜 저는 겉모닝만 하면은 장이 폭발을 할까요? 방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반응자와 비반응자의 차이예요. 반응자는 콩단백질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그 콩단백질을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유기산까지 끌어감으로써 가스가 나오지가 않고 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장이 편안해지고 그 콩단백질의 분해 흡수율이 월등히 높아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게 뷰티르산까지 가지를 못하고 아세트산이랑 메탄이랑 이산화탄소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저반응자분들을 뷰티레이트까지 갈 수 있는 미생물을 중간에 브릿지를 해준다면은 그 말인즉슨 아까 첫 논문에서 나온 꿈과 같은 일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저반응자가 고반응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저희 회사 그 에콜 같은 것도 그래요. 에콜을 못 만들던 사람을 만들던 사람으로 바꿔준다.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된다. 이거는 전 세계가 풀지 못하던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헬스케어 영역의 가장 큰 숙제를 아메이가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메이가 얼마나 큰 그림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해소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그림으로 이 업계를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아메이는 언제나 선구자였어요. 3, 40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아메이 건강기능성 식품 들고 얘네가 진짜 미쳤나?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약을 만들지 왜 이런 퀄리티 컨트롤과 이런 재료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30년이 지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아메이가 왔던 길을 다 쫓아왔어요. 그만큼 아메이는 큰 획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그 퀄리티 컨트롤의 넥스트 타자가 이 마이크로바이오. 업계가 그냥 다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우리 이소플라보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 원래 어느 회사가 만들어도 밀크시슬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 원래 어느 회사가 만들어도 종합 비타민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은 거야라고 할 때 아메이만은 그게 아니야. 마이크로바이옴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풀어내면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업계의 파이오니어로서 다시 한번 이 업계가 가진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내는 게 현재 아메이가 가진 힘이고 아메이가 하는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 구도는 저는 예전에는 아메이 코리아만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그 에이다의 SAB 그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 아메이 그 과학 자문단의 초빙이 돼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게 아메이 코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메이 코리아가 아메이 글로벌의 깃발든 선봉대예요. 아메이 글로벌이 아메이 코리아가 가는 길을 보고 있다. 아메이 코리아에서 이 마이랩이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있는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저반응자, 고반응자를 바꿔내면서 언맨 니즈, 그 반응도가 없는 사람들을 없애는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글로벌 아메이에서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면서 이거 다 아메이 코리아에서 만든 딥인데 아메이 글로벌에서 세계 최대 DB 기업이라는 그 엄청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메이 코리아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미 아메이 코리아는 아메이 글로벌에 나아가는 길의 선봉대라는 거를 제가 이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메이 글로벌이 나아가는 길의 선봉대이다라는 거를 알고 조금 더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이것을 임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저희 피마스 기술을 아메이가 20년간 독점을 가져갔었는데 왜 그게 있어야지만이 이 파이터 바이옴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핵심이에요. 마이랩을 통해서 얻어지는 DB를 통해서 저반응자, 고반응자, 비반응자, 반응자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미생물을 검증을 해내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은 단백질 소화능이 유독 우수해서 콩단백질을 뷰티레이트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의 특징을 찾았다라고 저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 특징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수백 종류예요. 한 종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미생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을 하려면은 뭐 동물 실험을 하든지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장 안의 미생물들이 지오셉의 장 속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구조인데 이게 저희는 병렬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컬처로믹스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팅을 하는 기술은 저희 피마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3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다른 기술들은 벤트 대학교의 샤임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나 네덜란드 TNO의 팀 시스템 등이 있는데 여기는 인텔의 CPU라고 하면은 저희는 엔비디아의 GPU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렬 연산이에요. 연산능이 우수한 직렬 구조인데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마이렉과 같은 개인 맞춤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베슬들을 보이시나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마이랩 1번이 지오셉 장에 들어갔을 때 지오셉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 라고 하려면은 지오셉의 변 50g에다가 마이랩 1번을 넣고 2주 동안 배양을 해요. 그러면 2주 뒤에 마이랩 1번이 지오셉 장에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주 동안 배양을 하고 한 번 배양하는데 10,000불이에요. 11,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를 다 뜯은 다음에 닦고 멸균하고 이 파이프 다 새 걸로 갈고 디오셉 변을 이제 다시 연결한 다음에 디오셉 변 50g을 넣고 마이랩 2번을 또 넣어봐요. 그럼 마이랩 2번이 저한테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것도 1,400만 원 2주 동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가고 하면은 솔직히 마이랩 6종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저한테 선별하는데 1억은 드는 거예요, 돈이. 기간은 거의 한 4달 들겠죠? 한 번 배양하는데 2주씩 하고 닦고 붙이고 다시 이거 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직렬 방식으로서는 개인 맞춤형도 풀어낼 수가 없고,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능이 좋은 수백 개의 미생물을 여기다 한 번에 하나씩 검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3년이 걸려도 제품 출시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저희 피마스는 한 번에 96개까지 병렬로 한 번에 돌려버리면서 비오셈 마이크로바이옴을 96개로 만들어 놓고 마이랩 1, 2, 3, 4, 5, 6번 콩단백질, 이소플라본 거기다 추가로 별도 미생물들 농도별로 넣어보고 약도 넣어보고 별의별 거 다 넣어보고 한 번에 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 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있을 때 사실은 이런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제품 출시까지 가능한 거다. 죄송해요. 제가 늦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가 아메이 글로벌과 함께 그리고 있는 비즈니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숨가쁘게 앞쪽을 좀 건너뛰어가면서 쭉 왔거든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숨가쁘게 온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제가 살짝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오늘은 예전처럼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너무 빨리 끌고 온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피마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현재 아메이가 가진 저력이자 아메이가 앞으로 30년의 헬스케어 시장을 끌고 가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거 했어요. 이제 첫 번째 거 했고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제품 나온 수준입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봐주시고 같이 성장하고 저희가 가는 길을 아메이 글로벌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메이 코리아에서 만들어내는 이 무수히 많은 제품과 플랫폼들이 결국은 전 세계 아메이가 앞으로 30년을 먹고 사는 가장 귀한 소스가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서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키라고 하는 헬스케어 4.0의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음번에도 시간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가는 길을 아메이와 저희 ABO 분들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진짜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아메이가 세일즈 컴퍼니를 넘어서 진짜 라이프 코칭 컴퍼니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짧지만 너무 숨가쁘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진짜 막 다다다다다 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의가 지금 벌써 40개가 넘게 올라와서 질의응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갈게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을 처음 해주셨는데 365 유산균을 배양해서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맞춤 유산균으로는 배양이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365 유산균은 아주 클래시컬하게 예전 매치니코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효유에서 아이솔레이션, 분리 정제가 된 균주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발효유에서 나온 애들을 다시 우유에다 넣으면 걔네가 발효유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그 균주들이 조금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마이랩 균주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 분리된 균주들이 대부분. 얘네들은 요구르트 만드는 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옛날에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발효유가 최고야. 왜냐? 그 시절의 과학은 그레벨이었어. 사람들 장에 좋은 거는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냥 발효 유제품 안에 들어있는 게 균주가 많으니까 발효유가 최고야. 라고 해서
그 뒤로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요구르트랑 요구르트에서 나온 락토바실러스 젖상균만 10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잖아요. 그 발효유랑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균주들 중에 나에게 잘 맞는 애가 오면은 내 장내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제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희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모티브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균주는, 마이랩 균주는 요구르트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당을 건강한 사람의 당으로 바꿔드리는 거는 요구르트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 유산균은 우유에다 넣어도 배양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혹 될 수도 있어요. 컨디션이 아주 잘 맞으면. 그렇지만 뭐 그냥 요구르트에서 불리한 균주만큼 잘 만들지는 못. 예. 희귀 질환자에게 뭐야. 오, 이런 그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사분의 조언을 일단 따르셔야 돼요. 희귀 질환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특히나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게 왜 희귀 질환이냐?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희귀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병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생기는 게 희귀 질환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분들마다 그냥 희귀 질환이에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수준의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일단은 직접적으로 소통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유 없는 두통은 최근에도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죠? 편두통 같은 계열인데,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편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장누수. 오늘 발표 자료에 장누수 내용도 엄청 많은데 이 뒤에 다 장누수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시간 되면 이 장누수 내용도 좀 꼭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공유 자료, 공유 화면은 끄고 제가 질의응답에 좀 더 포커스 할게요. 그 방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방에서 만들어진 누수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는 장 주변의 염증 반응들이 염증이 장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장에만 있지 않아요. 이런 염증 세포들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보통 첫 번째로 많이 가는 데가 뇌거든요. 뇌로 가게 되면은 뇌에서 염증 세포들에 의해 가지고 뇌도 공격을 받아요. 옛날에는 우리 뇌는 면역 프리빌리지드 오간, 면역 무선되는 올간 그 장기라고 해서 면역 세포가 와도 공격 안 받는다고 알았는데 최근에 알려진 거는 공격받는다. 장 주변에 염증이 일어나면은 뇌에도 공격을 받아서 뇌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뇌 신경 염증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쌓이면서 단기간에는 불안증, 우울증 같은 것들이 촉발되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으로 쌓이면은 그때부터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받는 데미지들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랩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조금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수에 포커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 균형 점수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뭐죠? 중요도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큰 중요도를 가지는데 이 뷰티르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장의 벽이 훨씬 더 촘촘해지면서 똥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장 주변 혈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장 주변의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 뇌 신경에서의 염증 반응도 떨어지면서 이유 없는 두통이나 우울증 현상이나 불안증 현상들이 저감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밸런스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보시면서
혹시 이 두통이나 편두통이 사라지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시작합니다. 어, 만 3세 아이도 마이랩을 추천하시나요? 어린 나이에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마이랩 솔루션을 드실 때 한 반포씩 나눠서 드시면은 어린 아이들은 장이 조금 짧고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포를 그대로 다 주시지는 말고 한 3분의 1포에서 반포씩 나눠서 주시면은 3세 아이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3세 아이는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급박하게 변하는 시기예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미생물들을 장에다가 들여가지고 외부 세계를 최대한 많이 공부함으로써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그 이해도,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똑똑한 면역 세포가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 속에 들어오는 미생물의 종류가 정말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결과지의 결과가 조금 들쭉날쭉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서 먹는 솔루션은 효과가 충분히 좋으니까 양만 좀 적게 해서 먹으면은 만 3세 아이도 마이랩은 추천은 드립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마이랩에서 맞춤 유산균을 드시는지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연구를 무척 많이 하면서, 저한테 맞지 않는 유산균을 먹으면은 안 먹느니만 못하다라는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임상시험을, 80명짜리 임상시험을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홀라당 망한 적도 있어요. 그게 똑같은 종류의 미생물을 80명한테 다 줬다, 80명 플라시보가 있어서 40명한테 다 줬더니 40명의 장내 미생물이 그 똑같은 유산균에 다 다르게 반응을 해버리면서 누구는 더 좋아졌는데 누구는 심지어 더 나빠져 버리는 바람에 평균을 냈더니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저는 그런 결과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게 아니면은 차라리 굶는 게 낫다. 안 먹는 게 나은 데가 많다. 라는 거를 영구적으로 이미 알아서 저는 맞춤형 아니면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유방암 환자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여러 병원들이랑 항암제 하시는 분들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암제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문제가 장내 미생물이 소실이 되고 그 항암제 독성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망가져요. 장내 미생물이 망가지면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면역 세포가 망가지면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나 여러 항암제 그 효과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학계의 정설이에요. 이미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특히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면은 항암 효과도 좋아지면서 항암제로 촉발되는 설사나 방질환도 미리 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장내 미생물이 상당히 빠르게 소실이 되기 때문에 결과지의 내용은 좀 빠르게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산균보다는 피팅률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항암이 아주 극한 상황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항암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이 완전히 다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뷰티르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이 막 벌어져요. 그럼 장 누수 현상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온몸에 염증 반응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장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균이라도 장에 넣으면 안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해서 의사 선생님과 일부 상담하시면서 아, 저 이거 하면서 그냥 배가 아프고 장이 안 좋은데 제 유산균 좀 먹으면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극한으로 갔을 땐 장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균이 장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 시신경염, 시신경병증, 이 질환한데, 이런 케이스도 일단 의사 선생님이랑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스펙트럼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신경염증 이런 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병들이 많거든요. 유전적일 때도 있고, 당 누수로 촉발될 때도 있고, 바이러스성일 때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면은 나의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 서플먼트를 드시고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 드시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주 액티브한 치료가 막 되고 있으실 때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랩이 ADH 어, ADHD 말씀이실 것 같아요. 아동에게 효과 입증, 전문가 입장에서 명료한 설명.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스펙트럼이에요. 저희가 지금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장애 아이들이랑 그 성장기 어린 아이들이랑 ADHD 연구를 무척 많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발병 원인이 너무나도 여러 군데 있다라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아동의 케이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상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왜 희망적이냐 하면은 유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차라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거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병은 있어도 고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관심 받고 있는 분야인데 ADHD도 일단은 상당히 유사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경 안정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케이스들도 무척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가바 하나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 주변에 딸려 있지만 일단은 감마 아미노뷰트릭 애시드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이 일반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아주 잘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주는데 그런 게 못 만들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신 케이스에서도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계에서 나오는 논문들에 의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미생물의 양이 떨어지는데 미생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곰팡이와 효모들이 되게 많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 되게 쉬운 예가 당류예요. 김치나 된장 같은 거 잘못 담가서 균이 못 자라면은 곰팡이랑 효모가 왕창 자라면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장 안에도 미생물이 일단은 장을 장악해줘야 되는데 항생제 때문에 미생물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효모나 곰팡이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얘네들은 신경 독소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균은 안 만드는데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신경 독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이 과손상되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과손상이 이미 되어버리면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유산균을 좀 많이 먹으면서, 그래서 옛날부터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ADHD나 그 자폐 증후군인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조금 유산균을 많이 처방을 해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게 개선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논문으로 종종 발표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대부분 장에서 과다서식하는 효모나 곰팡이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유산균 먹으면 바로 개선이 좀 빠르게 되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 누수 현상도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나 그런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나 또는 뭐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어,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드는 거를 되게 많이 저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특히나 장벽이 많이 열려 있고 장 누수 현상이 되게 심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비만이랑 이런 ADHD가 같이 오는 아이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임상 연구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폐나 ADHD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랑 같이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뷰티르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 마이랩 결과 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너무 낮은 아이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마이랩 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조금 계속 끌어올리는 쪽으로 포커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지금까지 많이 학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ADHD나
과민 행동 뭐 장애라든지 뭐 이런 거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그 외에도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든지 뭐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의 원재료명에 우유, 대두, 함유 되어 있는데 유당불내증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드셔도 돼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설비에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를 지나간 적이 있으면은 그 법적으로 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유나 뭐 콩 같은 거 냄새만 들어와도 막 천식 와가지고 막 돌아가실 수준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진짜 스쳐만 지나가도 다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는 건데 유당불내증이 올 정도의 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자임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제가 이거 대표적인 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콩단백질을 드시면은, 이거를 이미 유기산으로 잘 바꿔가지고 흡수하실 수 있는 고반응자분들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가스로 만들어서 속이 불편하신 저반응자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엔자임 바이옴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잘하는 고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저반응자에게 이식함으로써 저반응자가 고반응자로 바뀌는 좀 어렵지만 이 슈퍼 리스폰더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이미 고반응자이신 분들이 고반응자의 균을 추가로 먹으시면은 과민 반응이 일어나. 이거 너무 그러면 이제 유기산이 만들어지는 양이 극대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복통이라든지 또는 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설사가 좀 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엔자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양을 줄여서 물을 좀 많이 드시면서 한번 섭취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마이랩이라든지 이 저희가 만든 마이랩이라는 유산균은 그냥 요구르트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 미생물의 활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미생물이거든요. 활성의 극대화 이꼴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과 대사체의 생성량 극대화랑 일맥상통해요. 근데 미생물이 이런 물질을 만들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랩을 드시면서 물을 적게 드시면은 그냥 365 먹을 때보다 변비가 훨씬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요. 물을 적게 먹으면은 이상 반응이나 과민 반응이 되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마이랩을 드시고 특히 또 저 파이터 프로틴 겉모닝에다가 마이랩을 섞어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드시면은 훨씬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랩 먹은 이후에 피부가 심하게 가렵다. 두드러기 반응.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성이 너무 과다해지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약간 섭취하시는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포를 다 드시지 말고 반포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서 물을 좀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고도 계속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다시 365로 잠깐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반응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에서 어떻게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 반응이 날지는 그게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줄여서 드셔보시고 물을 좀 많이 드시는데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잠깐 끊고 365로 가보시고 그래서 개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저희 마이랩 안에 들어있는 부영제 다른 어떤 물질 중에 무언가 저희가 다 천연물만 들어가는데 뭐 저희가 365랑 다르게 들어가는 게 엘더베리 이런 것들이나 뭐 한두 가지 있거든요. 천연물들인데 혹시 그런 거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한번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보시고 그래도 나타나면 한 번은 잠깐 끊고 드셔보시고 끊어보시고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비약을 꼭 복용하셔야 대변을 볼 수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미 10시인데 제가 여기 진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지금 5분의 1도 못한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두세 개만 더 하고, 지금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두세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너무 질문이 아직도 많은데 다 못해서. 변비약 꼭 복용하셔야 대변을 볼 수 있는데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마이렉 검사하고
입원 처분 받으셨는데 어느 정도 드셔야 약 없이 대변을 스스로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들마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아직 유추가 안 돼요. 그 여성분이 장 속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면은 마이랩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거고요. 되게 미생물이 적고 어 다양성도 되게 낮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도 엄청나게 낮다. 그러면은 조금 한 포 정도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랩 드실 거면은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활성을 촉발시켜서 배변을 좀 더 원활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진짜 얘네들이 배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처음에 한 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포는 전혀 문제 안 돼요. 두 포까지도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미생물을 한 번에 왕창 드시는 것보다 언제나 좋은 거는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장이 7m인데 여기를 조금 나눠서 애들이 내려가 주면 항상성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좀 나눠 드시면 좋으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한 포 아침에 그리고 파이토프로틴 겉모닝이랑 같이 드세요. 겉모닝에다가 마이랩 섞어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드셔보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나눠가지고 마이랩을 그 두세 포까지는 드셔보셔도 두 포까지는 드셔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과식하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 경우 화장실을 5번 이상 문제점 섭취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나서 과식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일단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밸런스 포커스 조금 더 봐주세요. 내가 다양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장내 미생물의 활성에 특히나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식을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케이스라면은 식사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화 기능이 특히나 약하신 분들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일리움이라고 하죠. 그 폐장까지, 그러니까 소장의 아랫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미생물의 활성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쏟아져 나가요.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바로 변을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변을 너무 자주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식사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화장실을 5번 이상 가는 경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력이 확실하다면은 롬 스코어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화장실은 일주일에 일주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2번에서 35번까지를 거의 정상 범주로 보거든요. 예상외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루에 두세 번씩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장의 유속이라고 하죠. 장의 연동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연동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내가 먹은 게 항문에 도달하기까지 3일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먹은 게 항문에 도달하기까지 6시간밖에 안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여러 저희 호르몬이랑 신경전달 물질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과식하고 나서 그런 거라고 하시니까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 소장 말단으로 넘쳐 들어가서 그러는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밀고 내려가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식 섭취하시는 양 조금 조절하시면서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서 너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말단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 유산균 섭취 계속 하시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 케이스랑은 맞춤형 유산균과는 약간은 조금 별개의 이슈일 것 같아요. 여기는 엔자임 바이옴을 좀 드셔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이랩 채취 이 다음 질문도 청국장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요 두 개만 할게요. 마이랩 채취 당시에 몸이 안 좋았는데 레포트 결과를 전반적인 저희 건강 상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일시적인 상태를 반영한 거로 보는 게 맞을지요? 마이랩 채취 당시에 몸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단은 그 순간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너무 안 좋았다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고 하면은 마이랩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마이랩 분석을 하고 내 상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솔루션이 선택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확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솔루션이 진짜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받으신 솔루션 그냥 드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마이랩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전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퀴즈를 봤어요. 그때 나온 성적이 나의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나의 상황은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내가 느꼈던 받은 숙제들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다음번 퀴즈를 통해서 개선되는 상황을 점점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약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계속 케어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조금 더 짧은 텀으로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는 계속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좀 길어서 힘드시겠지만 점점 이 간격은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국장을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이 마일에 현재 3,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청국장 드시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 문제는 없는데 청국장만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청국장은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국장 보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청국장은 정말 저희가 부르는 가장 레디컬한 스폰테니우스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청국장을 어떻게 발효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균주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균수들이 무척 많아요. 다른 발효식품을 먹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청국장에서만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그 청국장 안에 그 설사를 조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균주들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그리고 청국장을 드시게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콩 단백질이 쪼개지는 구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구조로 쪼개져요. 청국장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구체들, 콩 단백질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또 설사를 되게 과하게 촉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청국장을 다른 걸로 한번 스스로 해 드시는 청국장이 아니라 다른 청국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